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서면 더 멀리 볼 수 있다. 아이작 뉴턴의 말인데요. 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로 국부 펀드라는 더 큰 거인이 올라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 끝에는 단순한 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길, 리플 XRP가 놓여 있습니다. 거인들이 닦고 있는 이 길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자만이 이 다가올 미래의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다는 거. 이번에 뉴욕에서 열린 딜북 서밋,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이 자리에서 던진 한마디는요. 이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디지털 자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상황이고, 이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6천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나서 8만 달러대까지 조정을 받는 중이었는데, 레리 핑크 측에서 이런 변동성 속에서 뜻밖의 사실을 토로했습니다. 바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부 펀드들이 현재 비트코인을 점진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건데요. 시장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한 이 발언 자체가 단순한 코멘트가 아니었다라는 거,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그리고 그 흐름의 끝자락에 리플 XRP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번 발언 이후에 금융계 그리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숱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공포의 자산이라고 칭하면서 이 지정학적인 불안감,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공포가 시장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을 남겼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비트코인 매수의 주체가 개인이라거나 헤지펀드가 아니라 국부 펀드라는 부분입니다. 이 국부 펀드가 한 국가 정부가 소유한 초대형 투자 펀드로서 수십 년에서 수백 년까지 엄청난 세월을 내다보는 초장기적인 안목으로 움직이는 자금들이죠. 이런 거대한 자금이 이 8만에서 10만 달러라는 높은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두 가지 정도를 시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 가격대가 향후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일종의 기저 가격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도 진입할 수 있는 대기 자금들이 현재 시장에 상당히 막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암시겠죠. 실제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측에서는 이 현재도 대기하고 있는 국부 펀드가 다수 존재한다고까지도 언급 남겼습니다. 이 머지않아서 더 많은 자본들이 시장에 비트코인에 리플에 점진적으로 들어올 것임을 예고하는 거죠. 하지만 단순하게 이 레리 핑크의 말만 들었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레리 핑크가 왜 하필 이들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따졌을까? 이 뒤에는 이번 움직임의 지정학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서방 세계의 금융제재 리스크, 그리고 달러 중심 금융 질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계산이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드러난 사례로서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 측에서는요. 블랙록이 현재 준비 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에 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바달라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시장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 PIF, 카타르의 투자청 QIA, 그리고 쿠웨이트의 투자청 KIA 여러 가지를 포함해가지고 걸프 지역 다른 거대 펀드들이 바로 이 익명성의 매수 주체의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들은 왜 비트코인을 매수할까요? 1차적인 이유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해지, 즉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2차적이면서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존재한다는 거. 이 바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선점인데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입장권을 확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게임은 이 자산을 활용해서 실물 경제를 어떻게 블록체인 위로 옮겨놓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전통 자산을 토큰화하면서 이 디지털 레일 위에 올리는가에 달려있다는 거. 바로 이런 지점에서 블랙록과 리플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한 자금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디로 향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블랙록의 토큰화 프로젝트랑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이 만나는 이런 접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레리 핑크가 언급한 익명의 고래들, 즉 걸프 지역 국부 펀드들의 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분석해보자면 이들은 단순한 재무적인 투자자 정도가 아니라요. 국가 전략 차원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플레이어들입니다. 한 군데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게 아랍에미리트의 무바달라인데요. 이 아부다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는 저희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요. 이 무바달라의 행보가 단순한 수익 추구 정도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전략과 맞닿아 있다는 점인데요. 이 아랍에미리트가요. 자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한 조각, 바로 리플 XRP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무바달라의 근거지인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리플이 발행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전 세계 최초로 승인한 규제 지역 중의 한 가지입니다. 이 무바달라가 투자한 블랙록의 암호화폐 자산이 향후에 ADGM의 규제 환경 안에서 리플의 인프라를 통해서 이 결제랑 정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현재 아랍에미리트가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는 이 디지털 경제 전략을 생각해봤을 때 이런 흐름들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공투자기금 PIF입니다. 약 9천억 달러, 한화 1천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PIF는요. 이 사우디의 국가 비전인 비전 2030에 따라서 석유 의존에서 탈피하고 이 첨단 기술과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사우디가 이미 2020년 자국 중앙은행 SAMA랑 아랍에미리트의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아버를 통해서요.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결제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 효율화에 사우디 정부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방증이죠. 그리고 블랙록 측에서는 현재 사우디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에도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레리 핑크 CEO 본인도요. 이 사우디의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행사에 자주 얼굴을 비추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에 PIF가 레리 핑크가 언급한 익명의 매수자 중 한 개라면요. 이들이 비트코인 보유를 넘어서 블랙록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토큰화 펀드 BUIDL까지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최대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우디의 막대한 오일 머니가요. 블랙록의 온체인 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엄청난 시나리오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 카타르 투자청이랑요, 쿠웨이트 투자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타르 투자청은 약 4,7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영 중에 있는데 최근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뒷받침할 하드웨어 인프라를 미리 장악하려는 행보인데요. 향후에 전 세계 금융망이 블록체인으로 이행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 기반 시설을 자기 손에 넣고자 하는 전략이겠죠. 쿠웨이트 투자청 역시도 금융 허브로의 도약을 위해서 이 핀테크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여러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대 자금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부다비의 아부다비 투자청 ADIA인데요. 약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 중 하나로서 전통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운용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해당 ADIA도 이 무바달라랑 마찬가지로 아부다비 ADGM이라는 동일한 규제 환경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만약에 해당 ADIA까지도 이 암호화 자산 토큰화 시장에 뛰어든다. 그렇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만큼 돈의 규모가 엄청나니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걸프 지역 국부 펀드들은 각기 다른 경로로 움직이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 인프라 선점이라는 이런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집합의 한가운데 리플 XRP라는 기술과 네트워크가 놓여 있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시선을 다시 블랙록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레리 핑크의 깜짝 발언이 사실 블랙록 전략의 서곡일 뿐인데요. 블랙록의 진짜 목표는요. 비트코인 ETF나 몇 조짜리 자금 유입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토큰화 작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토큰화 구상의 중심에 리플 XRP의 기술 파트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2024년 이 블랙록 측에서 BUIDL 펀드라는 이례적인 상품을 출시했었죠. 미국 단기 국채랑 현금을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하면서 운영하는 이 온체인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달러화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24시간 365일 1년 내내 실시간 거래량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실험은 곧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을 했다는 거. 이 블록체인 상에서요. 토큰을 사고 파는 건 가능했었는데 막상 이거를 전통 금융망의 현금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말이랑 밤에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이 기존의 은행 결제방 스위프트가 영업하지 않는 시간에 그때는 토큰을 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당장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는 이런 유동성 단절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났었다라는 거. 그리고 블랙록이랑 파트너사인 시큐리타이즈 측에서는요. 이 문제를 풀 열쇠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달러랑 1대1로 연동되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 가치가 안정적이고 24시간 이동이 가능한데요. 토큰화된 펀드 지분을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면은 더 이상 시간 제약을 받지 않겠죠. 여기서 등판한 것이 바로 리플이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요. 이 블랙록과 리플을 기술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고리가 되겠죠. 블랙록의 토큰화 파트너인 시큐리타이즈 측에서는 2025년 이 하반기부터 리플과의 협력을 통해서 BUIDL 펀드 투자자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펀드 지분을 RLUSD로 즉시 상환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말씀드리자면요. 이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랑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네트워크가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말씀드리자면 무바달라 같은 국부 펀드가요. 블랙록의 BUIDL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평소에 이 토큰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의 투자가 된 안전자산으로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주말 갑작스럽게 대규모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전 같았으면은 이 전통 금융망이 닫혀 있어가지고 발만 동동 굴렀겠죠. 한마디로 돈이 묶여있는 겁니다. 이 평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 이 시큐리타이저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동이 된다면은 BUIDL 토큰을 동일한 가치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각적으로 교환해버립니다. 그 결과로서 국부펀드는 달러랑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자산 RLUSD를 손에 넣게 되고, 그렇다면 또 이걸 활용해가지고 리플의 리플 레저를 통해가지고 전 세계 어디로든 순식간에 전송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약드리자면요. 블랙록의 펀드 자금이 리플의 네트워크로 즉각 갈아탈 수 있는 이 다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들께서 이런 의문을 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사용하는 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인데 정작 XRP 코인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뭐 언뜻 타당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답변을 드리자면요. 국제 금융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갖춰졌다는 거, 이 사실 자체가 XRP한테 엄청난 호재겠죠. 왜 그런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유동성 파이프라인 확대 측면입니다. 블랙록의 BUIDL 펀드는 기관 투자자 대상 상품으로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RLUSD라는 이런 형태로서 리플의 리플 레저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만큼 리플 네트워크가 글로벌 자금의 거대 관문이 된다는 의미겠죠. 월가의 달러 자금이요. 리플 생태계 안에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국부 펀드들 같은 경우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달러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로나 엔, 위안 같은 이 주요 법정 통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토큰화된 금이라거나 원유 같은 이 실물 자산까지도 정말 다양한데요. 이렇게 이질적인 자산들 사이를 교환하고자 한다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중간에서 두 자산의 가치를 연결해줄 다리 역할에 통합니다. 리플 레저에는 자동 경로 찾기 기능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서로 바로 교환하기 어려운 두 자산이 있을 때 이 중간에 유동성이 풍부한 경로를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가상자산 중에 하나인 XRP는요. 이 자동 경로의 최적의 브릿지통으로서 설계되어 있다는 거. 결국에 다양한 자산 간의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XRP는 그 뒤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쓰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XRP의 수요랑 활용도가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 그림에서 XRP의 위치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레디핑크가 언급한 국부펀드의 매수가요. 리플 XRP한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가격 상승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바로 XRP라는 자산의 성격 변화, 일종의 재평가에 가깝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투기적 성향의 알트코인으로 치부되던 XRP가 이제부터는 거대 자금의 유틸리티 자산, 즉 실제 쓰이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겠죠. 이에 따른 국부펀드 자금의 이동 경로를 단계별로 정리해볼까요? 크게 3단계 정도의 로드맵으로 요약이 됩니다. 먼저 1단계, 바로 지금 진행 중인 단계인데요.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정학적인 불안이랑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비트코인을 일종의 디지털 금, 즉 공포자산으로서 확보하는 단계인데요. 그리고 2단계, 2025년에서 2026년 본격화될 흐름입니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큰화된 자산에 투자하는 건데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이 전통 자산을 블록체인상에 올려가지고 24시간 거래 가능한 형태로 만든 펀드들, 여기에 대해서 국부펀드의 자금이 투입되겠죠. 이어서 3단계, 다가오는 2026년 이후입니다. 이렇게 토큰화된 자산들을 열심히 굴려나가면서 국가 간의 자금을 주고받는 결제 인프라로서 리플 네트워크를 채택하는 단계인데요. 이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과 리플 레저가 국부펀드 사이의 국제 결제망으로 활용되는 거고, 이런 지점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XRP는 더 이상 일반적인 알트코인 따위나 송금코인으로 불리지 않을 겁니다. 이 국부펀드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거대 자금을 실시간 처리하는 그야말로 금융 인프라의 일부로서 엄청나게 격상되는 셈이겠죠. 물론 이런 종류의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전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규제 측면의 확실성과 기술적인 신뢰성인데요. 이 보수적인 국부펀드가 안심하고 참여하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도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겠죠. 이 리플은 이 두 가지 면에서 현재 거의 유일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법적 공방을 거치면서 XRP의 증권성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아랍에미리트의 ADGM이라거나 그리고 두바이의 DIFC,
영국 금융당국까지도 이 주요 허브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하면서 규제 리스크를 낮췄습니다. 기술적인 신뢰성 면에서도 리플 레저는 지난 10년 이상 단 한 차례의 다운타임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검증된 네트워크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다룰 때 이런 안정성은 필수인데요. 확장성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리플 레저가 초당 1,500건 이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가 있고 수수료까지도 몇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메인넷과 비교했을 때 월등한 속도랑 효율성입니다. 결국에 정리드리자면요. 이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규제 명확성, 인프라 신뢰성, 확장성까지도 두루 갖추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국부 펀드들이 채택할 만한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서 부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시중에서는 블랙록이 XRP를 직접 대거 매수하고 있다라거나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준비 중이다라는 이런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여부를 따져봤을 때 현재까지 블랙록이 XRP ETF를 신청했다라는 공식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그레이스케일 포함해가지고 몇몇 다른 자산 운용사들 측에서 XRP 현물 ETF 승인 신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루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블랙록의 전략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 블랙록이 XRP를 굳이 직접 보유한다라거나 투자 상품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토큰화 상품에 굴리는 엔진 오일로서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블랙록이 비트코인처럼 이 리플 XRP 자체를 사들여서 가격을 띄우는 방식이 아니라요. 리플 레저랑 RLUSD를 자신들의 금융 인프라에 깊숙이 내재화시키는 이런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XRP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테마성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훨씬 더 강력한 호재겠죠. 그리고 금융기관들의 기반 기술로 채택되면요. 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락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뉴스 한 방에 출렁 있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게 더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퍼즐 조각, 이 지정학적인 맥락을 살펴봐야겠죠. 걸프 국가들을 비롯한 신흥 경제권의 국부 펀드들이 왜 하필 미국 주도의 기존 금융망을 대체할 중립적인 결제 레일을 찾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최근에 브릭스에 가입하는 여러 가지 미국 1급 패권의 균열을 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들 국가들은 거대한 달러 자산, 특히 미국 국채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딜레마인 것이죠. 달러 기반 자산은 포기할 수 없겠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망 스위프트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언제 어떻게 제재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리플 XRP, 리플 레저 같은 민간 분산형 결제망인 거고, 리플은 미국 기업이 개발한 솔루션이지만요. 그 운영망인 XRP 리플 원장은요. 탈중앙화 오픈소스로서 움직인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스위프트처럼 특정 정부의 통제를 직접 받지 않는 이 중립적인 금융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의미겠습니다. 걸프 산유국들의 국부펀드 입장에서도 바로 이런 점들이 매력적이에요. 이 달러 자산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자금 이동만큼은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 자국 주권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런 글로벌 기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양면 전략을 펼쳤습니다. 한쪽으로 미국 규제 준수를 철저히 하면서 미국 월가의 자금을 끌어들였습니다. 또 다른 한쪽으로는 중동과 아시아 신흥시장에 저렴하고 빠른 국경 간의 결제망을 제공을 하면서 일종의 금융 외교를 펼친 셈인데요. 그 결과로서 리플은 현재 서구권 기관 투자자들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모두에게 매력적인 파트너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 만약에 레리 핑크가 언급한 국부 펀드들의 거대 자금들이 실제로 리플의 네트워크 위에서 오가게 된다면은 XRP는 자연스럽게 달러 세계랑 탈달러 세계를 연결시키는 교량 통화, 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 통화 중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결국에 레리 핑크 블랙록 CEO의 한마디로 촉발된 익명의 국부펀드 비트코인 매수 뉴스는요, 이 단순한 시장 해프닝이 아니었다라는 거,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판도의 변화, 즉 거대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 사이를 이동시키는 서막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공포의 자산으로 시작된 자금 흐름들이 이제 토큰화된 실물 자산과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유틸리티 자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교차로 한복판에는 우리의 리플 XRP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영상 핵심만 추려가지고 요약드려보자면요. 먼저 아부다비의 무바달라, 이 사우디의 PIF가를 포함해가지고 걸프 지역 국부 펀드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여겨서 현재 8만 달러, 9만 달러 선에서 대거 매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강력한 하방 지지선을 구축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 성공에 안주하지 않으면서 시큐리타이즈랑 함께 전통자산 토큰화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이 금융 인프라 자체를 블록체인으로 옮기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리플 XRP가 블랙록 토큰화 펀드의 유동성 출구로 채택이 되면서 미국 월가,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 포함해서 중동까지도 연결시키는 이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런 구조 속에서 XRP는 단순한 송금용 알트코인이 아니라 거대 자본의 이동을 중개하는
브릿지 자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 한마디로 국부 펀드들의 공포의 자산 매수가요, 유틸리티의 자산 활용으로 전환될 때 그 최대 수혜자는 그들이 새롭게 깔고 있는 인프라의 중심에 서 있는 리플 XRP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금융지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뒤에서 움직이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국부펀드들이 왜 리플과 XRP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지정학적인 기술적인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들이 다가올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겁니다. 2025년 이 국부펀드의 대전환이 시작된 이번 해가 머지않아서 금융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의 원년으로 기록될 겁니다. 하락장에서 뭔가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조용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에 가장 멀리 가십니다. 이 시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행동을 바꾸고 싶어지고 또 무언가를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고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런 순간일수록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필요한 거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의 꾸준함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는 시간에 가깝고요, 그래서 더 외롭고 더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는 나의 수익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게 될 줄 아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쌓인 사람은 그 다음 상승장에서 그 누구보다 차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누구나 고점에 매도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 감정이 강할수록 오히려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요, 또 반대로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지만 이런 불안한 마음에 걱정만 하다가 결국에 저점에서의 추가 매수 타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신이 아닌 이상 매번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추는 건 불가능한 일인 거고, 하지만 이 숫자의 경우의 수를 놓고 봤을 때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추지 못하신다면요, 원칙 매매를 활용해서 단기 저점과 고점을 살리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상향의 시장의 원리를 잘 살려서 나만의 원칙 매매의 길에 대한 이 자신감을 키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 보통 사람들은 상승장에서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하락장을 지나면서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다, 이런 경험들이 투자자의 중심을 만들고요, 또 그 중심이 있어야지만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자기 기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돈을 잃는 구간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구간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왔느냐가 앞으로 어떤 투자자가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조금씩 흔들리면서도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고 또 불안해하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조용하게 자기 자리에 머무는 그 시간대, 그게 바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투자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겠죠. 이 결국에 살아남는 건요, 빠르게 방향을 튼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시간 속에도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손실을 보진 않습니다. 이 정보는 정말 넘쳐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관점, 가격 변동 구간을 읽는 방식, 그리고 주요 가격대를 정리한 기준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필요로 하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